자, 코난투 선생님 포트폴리오가요, 두 종목이에요. 한미반도체하고 알테오젠 두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그러시다면은 코난투 선생님은 매매가 원활하시다라는 얘기가 돼요. 지금 9월 4일 날 가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가입을 하셨어요. 9월 4일이면은 사실상 이렇게 변동성 매매 기준만 설정하셔서 놓고 보실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적절하게 잘 세 차례 차익 실행하는 동안에 차익 실행하시고 네 번째 타임에 뭐 적절하게 잘 끊어내셨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매매 사인만을 가지고 대처하신 기준이라면은 이렇게 이제 한미반도체, 알테오젠 이렇게 두 종목에 집중하시는, 그럼 아마도 집중하실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땐 그러면 전업의 기준이 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매매를 하실 때에 조금 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테오젠이 75,700원이 매수 단가세요. 그러면 전업도 아니신데, 예? 그러니까 뭐 전업의 매매가 좀 빠르신 경우에 설정 범위인 거지. 지금 우리가 알테오젠을 공식적으로 매수 사인을 내드린 것이 금요일이란 말이죠. 금요일 날 기준에서 어쨌든 매수 사인을 내드렸고, 그리고 오늘 기준은 살짝 약세로 밀렸다가 이제 돌려지는 흐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확장이 되는 그런 국면에서는 사실상 그 성장주들 또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쪽, 이런 쪽은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 그 우려감들이 사실은 조금씩 있어요. 어쨌든 뭐 금요일 기준에서는 거래 대금들이 한올바이오파마 또 유한양행 그리고 알테오젠 이런 쪽에 좀 몰려 있는, 집중돼 있는 그런 흐름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여다본 기준이었고, 75,000원대 기준이라고 한다면 75,746원이세요. 그럼 어디예요? 이 정도 되거든요. 75,745원, 그러니까 75,700원 뭐 이 정도 되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왜 사셨을까요? 아마 검색기에 떠서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요 기준에서 편입을 하셨다가 뭐 움직였다가 다시 미끄러질 때 요 크게 떨어지는 요 흐름에서 아마 정리를 못 하시고 지금의 기준이신 것 같은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가 좀 제한적이더라도 당일 기준에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이 일정 범위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들여다본 거였는데, 만약에 거래 대금이 계속 이제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추가 편입이 아니라 잘라내는 기준을 설정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금요일날 발송을 할 때에 5%를 두 번 나눠서 들어간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적 수급이 어찌됐건 일정 범위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현금에 대한 부담 요인이 제한적이면 유지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코난투 선생님은 비중이 51%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전략 꾸리기가 굉장히 난처해지죠. 결론적으로 비중을 줄이세요. 줄이셔가지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중 뭐 5%까지 한꺼번에 다 줄이시기도 손실이신데 어려우실 테고, 결론은 최소 절반이라도 줄이셔서, 한미반도체가 또 IT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자동차 쪽에 돌리는 흐름에서 편입 설정을 하실 수 있겠고요. 투자 성향이 지금 어떻게 되신지 명확치가 않아요. 이제 알테오젠하고 한미반도체 두 종목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매매가 원활하신가, 매매가 빠르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지금 편입 단가를 놓고 보면, 편입하시고 나서 이제 지금 일주일 이상을 2주차 뭐 이렇게 계속 묶여져 있으신 상황이니까 매매가 그렇게 원활치도 않으신 상황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얘가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더라도 뭐 거꾸로 이날처럼 20%대 폭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등 나온다, 한 방만 돌리면 된다, 이러한 기준도 있지만, 거꾸로 한 방 무너져 버리면은 한 방에 또 대바닥까지 뭐 4만 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범위 절반 이상을 정리를 하시고, 정리되시면 다시 질문 주시고, 정리되시면 주력주 위주로 먼저 보세요. 절대 약하지 않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한 것 같아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올해 들어서 70% 가까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응? 70% 가까이.
그리고 옥돌정 선생님, 아이고 성일하이텍 손절하니까 또 올라가네요 하셨는데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네요. 하이텍 보시면은 2% 올라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2% 얘의 2%면 하이닉스의 2%가 낫겠어요? 얘의 2%가 낫겠어요? 그죠? 지금 주력에 대한 비중이 좀 모자르신 편이잖아요. 그럼 얘의 2%가 낫겠어요? 아니면 현대차의 2%가 낫겠어요? 그걸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된 종목 피곤하니까 안 보셔도 돼. 만약에 이거 샛배령에 떴네. 그래서 자꾸 윤정두랑만 같이 계셔야 된다고 농담 아니라 말씀드리는 게 이스라엘 전략 부분 5분짜리 10분짜리를 좀 일찍 올려서 여러 개 올려놔드릴까 하다가 이래저래 또 전화도 오고 뭐 미팅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못 해드렸어요. 결국 이제 9시에 해드리긴 했는데 그 전략 부분 내용 들으니까 소름 돋지 않아요?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관련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 전쟁은 무서운 거지만 전혀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라고 굉장한 강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감히 말씀드리면 유튜브에 이스라엘 올라온 걸 거의 대부분을 다 봤어요. 초기에 별로 안 올라왔었거든. 그때 보면은 무슨 뭐 5차 중동전쟁부터 해서 또 3차 세계대전부터 해서 별의별 또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내용부터 해서 뭐 이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것부터 해서 이것 때문에 유가가 폭등할 거 별의별 말 같지도 않은 지들의 상상을 뿌려놨단 말이에요. 결국은 시장 하나 잘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일하이텍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기준에 만약에 거래량이 지금 몇 주에 17,000주예요. 만약에 옥돌정 선생님께서 얘를 많이 갖고 있었어. 옥돌정 선생님 자산의 그냥 내버려지까지 이렇게 갖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갖고 계셨어. 옥돌정 선생님 17,000주의 거래량 17,000주에 3.8% 올라왔다.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이 3.8%가 뭐 오늘 더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3.8%가 보시면은 금요일 날 파셨나? 금요일 날 AS 드렸나요? 어찌됐든 이게 최저 바닥이 돼서 돌릴까? 돌릴 수 있겠죠. 시장 지수에 따라서는. 근데 얘가 빠를까의 기준에서는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으면 뭐라 그랬죠? 신뢰가 없다 그랬죠. 거래가 없으면 신뢰가 없어요. 조금만 올라갔을 때 옥돌정 선생님의 만약에 내가 야 이거 되게 좋다고 해서 왕창 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또 우리 방에서 많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얘 어디다 두들겨 팔 데도 없어. 팔 공간도 안 나와.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 얘는. 그나마도 코난투 선생님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의 기준으로 다시 넘어오면은 그나마도 이제 알테오젠이 거래가 많이 죽었어요. 거래가 많이 죽었는데 그나마도 이제 알테오젠의 경우는 기본적인 거래량. 뭐죠? 뭐가 눌려져 있는 거죠? 뭐가 눌려져 있는 것 같은데? 키보드가? 잠시만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됐다.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알테오젠이 거래가 이제 뭐 전체가 시장이 5조까지 거래 대금이 밀려 내려왔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연동돼서 줄었는데 그래도 거래 대금 최상위 순위에 놓여져 있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누적 수급이 일단은 뭐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변동성 종목 중에서 누적 수급이 일단은 형성돼 있었다. 다시금 그 성일하이텍 보시면은 뭐 수급이 있나요? 아니면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있나요? 성일하이텍의 가장 큰 변동의 기준점은 이거였죠. 폐배터리였잖아요. 잘 기억해 보세요. 지난해 8월 16일 이후에 새벽혐의 폭등, 신규주 그리고 폐배터리 그렇게 하면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운 좋게 올해 들어서 이제 한번 치고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은 거래가 아예 없는 거죠. 아예. 알테오젠도 거래가 이제 오늘 기준에 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누적 수급이 있으니까 뭐 그 정도 수준. 그래서 결론은 알테오젠에 대해서 비중이 우리는 이제 5%니까 그대로 멈추고 들여다본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우리 코난투 선생님은 최소 절반 이상은 일단 정리하셔서 지금 많잖아요. 지금 뭐 하이닉스 대놓고 개장초부터 갭상승 이후에 대놓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대놓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매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2차 전지 개뿔 매수도 단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자꾸 제 말이 맞아요. 저를 믿어주세요. 이거 끝내줘요. 내년 되면 대박일 거예요. 메이저의 애널리스트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메이저의 펀드 매니저도 안 사는 거를 그 몇몇 4명 5명 이 사람들이 그분들 그 고객들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옥돌정 선생님도 이제 정리하신 기준에 IT가 좀 많이 부족하시다면 IT 뭐 지금 기준에서는 뭐 하이닉스 오늘 절대 나쁘지 않아요. 하이닉스 오늘 절대 나쁘지 않아요. 앞전고점 12만 9천 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단계별로 들어오고 있죠. 10월 4일, 10월 5일, 그 다음에 10월 6일 손바뀜, 그리고 오늘 대놓고 프로그램 매수에 지속적인 매수 강도. 이 부분에 지금 몇 시예요? 9시 35분이죠. 일정 범위 오늘 집행할 만큼 걷어갈 만큼 걷어간다면 들어올릴 수 있을 텐데 고르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고르게. 요 수급범위 매번 그 교육해드린 것처럼 요 수급범위 요거. 그러니까 정리된 자금을 무조건 수평 이동하고 무조건 현금 갖고 있지 말고 무조건 사라. 그건 아니지만 지금 지수에서는 지금 벌써 2,400에서 2,446까지 올라온 겁니다. 지금 누가 끌어올려놨죠? IT예요. 삼성전자도 바보같이 못 오르는 것 같지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시장 대비해서 지금 2배 이상이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것만 보자니까. 작년에 하반기만 해도 2차 전지가 아무리 강해도 그들의 변동률이 무슨 에코프로의 14배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회귀해서 그 이전의 흐름으로 회귀를 해서 진짜 뭐 그런 종목이 2, 3년 만에 한번 나오는 거 그거 제대로 잡아내면 되고 우리가 에코프로 매매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정상적인 수익 범위를 잡아놓고 대처하자. 그래서 삐끗하더라도 역시나 주력주에서 방어가 됐구나. LG화학이 좀 힘겨웠지만 LG화학의 높은 손실률 올해 들어서의 손실률이 그나마 조금 회복이 됐어요. 70만 원에서 지금 미끄러져 내려왔다고 가정을 하고 올해 들어서 이렇게 해서 12년도 말 종가 기준 대비 뭐 위로도 많이 올라왔는데 70만 원이 60만 원이네요. 60만 원. 12월 29일 종가가 정확히 60만 원입니다. 그게 무슨 48만 5천 원까지 밀렸었는데 지금 50만 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8만 8천 원 손실이니까 정확히 한번 따져보죠. 얼마큼의 손실인가. 가장 힘든 종목이잖아요. 우리 주력에서. 그럼 8만 8천 원 손실이 나 있는 상태고 나누기 6으로 해주면 14.6%입니다. 이게 대형주고 이게 주력주인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고점 대비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지만은 결론은 뭐 어디서부터 기준 잡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전년 대비해서 올해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세 종목만 딱 잡아서 놓고 본다면 하이닉스, LG와 현대차 주력으로 설정한 부분 333으로 가져갔다 했을 때 지금 계좌 수익은 25% 정도 나와 있어야 돼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지켜와지지 않았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라도 이제 지켜나가자. 그 기준에 오늘의 기준에서도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어느 날 보면은 굉장히 쉽죠. 2차 전지한테도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2차 전지 강력하게 들어갈 때 어때 기준이었어요? 어느 때? 거래 터지고 프로그램 들어오고 프로그램 계속 쌓아올리고 계속 거래는 누적적으로 거래대금 1위, 2위, 3위에 막 놓여져 있고 그럴 땐 계속 따라붙잖아요. 실패되더라도 거의 10번이면 한 번은 실패되더라도 9번의 성공이 나오니까 계속 따라붙어서 첫 스타트부터 마지막 꼭대기까지 다 잡아내죠. 그렇게 해왔잖아요. 뭐 얘도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수급 논리예요. 수급 논리. 그 수급 논리에 지금 강력한 프로그램 쪽의 매수 기관들의 매도는 제한적이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원체 엔비디아가 오늘 기준에서 조정을 받고 끝났지만은 엔비디아 나쁘지 않았거든요. 금요일 날 그렇게 해서 신고가를 다시 잡아낼 수 있는 기준으로 돌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마진 제품에 대한 여기서부터 일부러 갖고 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갭상승 엔비디아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몇이에요? 얘가 글로벌 시장 지금 6위입니다. 미국 시장의 5위입니다. 그런 애가 29%까지 올라왔어요. 하루에. 하이닉스 뭐 하루에 29%?
올라갈 수도 있지. 왜 못 올라간다? 단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한 달 요 기준이잖아요. 그럼 결론은요. 엔비디아가 금요일 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응? 결론적으로 금요일 정리되신 물량의 기준에 이스라엘 사태를 보시면서 아 현금화하길 잘했구나. 근데 시장이 강해. 굉장히 강하구나. 그럼 그 강한 주도력을 누가 가지고 갈까? 테슬라는 아니라니까. 뭐 남의 종목 요소가 아니라 자꾸 우리가 이제 지금 조금 이따 한 번 더 AS 해드릴 텐데 테슬라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많아요. 2차 전지는 매번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이제는 설명하면서 미안해. 오히려 시장의 선구자고 시장의 계몽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농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미안할 정도가 돼버렸어. 근데 지금 테슬라 보시면 어때요? 택도 없다니까. 엔비디아하고는 달라요. 신고가의 랠리가 아니라 시장에 주도력이 없어요. 오히려 시장의 지수를 까먹은 대표적인 업종군이 된 거지. 또 특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이 분쟁의 기준에 이란이 지금 중간에 껴있는 거잖아요. 중동 쪽에 악의 축이라고 악을 쓰면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걸프전 이라크전 발발시키고 전통에너지 사업의 장악 그리고 방산 쪽의 업체들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다 이끌어내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결론적으로 단계별로 가시자니까요. 하나마이크론의 4%가 오히려 편할까요? 아니면은 삼성전기 하이닉스의 2.74, 3.34가 더 편할까요? 그렇죠. 하이닉스, 삼성전기가 좀 더 편하죠. 왜냐하면 얘들의 변동성이 확장되더라도 하나마이크론 주성엔지리얼은 우리가 두들겨 맞을 때 막 7%, 8%씩 맞죠. 왜? 올라갈 때 상한가 가는 종목인데 무슨. 지금 결국은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오면서 얘가 올라가는 거지 개인들이 흥분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고맙게도 눈에 안 보이는 창구에서 매수해서 올라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쌓아가시면 돼요. 우리 그 코난투 선생님께서도 알테오젠의 절반 이상의 정리 그것이 IT로 설정이 된다면 IT의 하이닉스 오늘을 기준해서 충분합니다. 고점 넘긴다고 해석을 해보고 오늘이 아니더라도 주간 단위 그 다음에 12만 9천 원의 돌파 그리고 한미반도체 기준도 지금 비중이 사실 높아요. 48%나 되는데 요 48% 되는 비중을 줄이셔야죠. 조금은 한쪽에 너무 집중하는 거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종목군의 기준의 수식을 일부 제가 바꿔서 좀 나눠드리는 것도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데 MTS 버전은 본사하고 다시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거 수식을 바꿔서 돌리는 기준이 조금 시차가 발생돼요. 시스템을 그쪽에서 만져줘야 되니까. 그런데 PC 버전은 바로바로 제가 직접적으로 드릴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PC 버전 한번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을 쓰실 수가 있어요. 무료로.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같이 움직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중간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탈하시는 분이 없어요. 지난달인가 이번 달에 한 분이 연장을 안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이탈자는 안 계신데 일단 어찌됐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수식을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잡아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15시 거 기준을 잡아드렸고 930 그러니까 1500 해드렸고 930을 이제 또 오픈해 드릴 건데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보시면 밋밋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 밋밋하시단 말이야. 야 이게 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있으시고 어제 그 사랑님께서도 정중앙 선생님께 이제 톡으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PC 버전을 받으면 좀 더 낫느냐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만약에 매매가 조금 원활하시다. 그리고 이제 장중 내내 접속을 안 하시더라도 난 매매가 조금은 원활해. 난 기준 잡을 수 있어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PC 버전 활용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그거 그렇게 시간 걸릴 내용 아닌데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구 PPT 하나만 넣어주세요. AS 할 때 그거 보려고 그러니까. 몰라야 될지 모르면은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올려놓은 내용 보면 되겠죠.
그 두세 장 넣는 걸 걸 아마 넣어서 올려주세요.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그 차트 나머지 내용은 내가 수정해 놨으니까. 이 종목군들을 다 매매를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LIG, 넥스원 뭐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시라는 내용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매수 사인이 나갈 정도면 여기서도 또 잡아드립니다. 근데 추후의 기준에서 일단 뭐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한번 끄집어내서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이따 뭐 다시 한번 수정된 게 나오면 그때 뭐 보더라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도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9월 말일날 상한가를 가고 그리고 나서 제가 선호도가 없었을 뿐이지. 예? 뭐 결국은 10월 4일 첫 거래일에서도 포착되고 5% 포착되고 25%까지 갔거든요. 물론 그것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지금의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어느 정도의 변동을 더 줄 것이냐가 관건인데 뭐 하이닉스의 변동률도 뭐 10%까지도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뭐 그 변동성이 나오려면 벌써부터 더 강력하게 위로 좀 막 당기고 프로그램 수급도 마감 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주씩 들어와 주고 그렇게 되면서 한 1000만 주 실리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못 미치긴 해요. 그래도 뭐 주간 단위 불편함은 없다라는 거죠. 그 검색기 기준에 잠시만요. 제가 수정해 놓은 게 아이고 제가 수정해 놓은 게 일단 대화창이 꺼져 있어서 제가 수정해 놓은 것도 지금 안 보이는데 6일자 거 검색기 그 제가 저기다 올려놨네. 저기 이쪽 방에다가 중간이 비어져 버렸네. 일단 제가 올려준 거라도 먼저 주세요. 예, 오케이. 그래서 그 검색기 먼저 볼게요. 컴퓨터를 이제 다르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차이점이 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 물량 그 소진시키면서 거래를 터트려야 돼. 지금 거래가 나쁘진 않지만 지금 뭐 9시 46분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10시까지 기준에 최소 500만 주 그리고 10월 5일처럼 600만 주 터져줘야죠. 그러면 10시까지 200만 주는 실려야 되는데 뭐 13분 정도에 200만 주까지 실릴까 모르겠습니다만 600만 주면 180만 주인가요? 30%면 어찌됐든 지금 뭐 150만 주 기준이면 500만 주는 최소 범위 실리는 거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나쁘지 않고 수급도 기관 쪽에서 매도가 일부 있다 할지라도 나쁘지 않은 수급이 돼요. 결론적으로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지금 코난투 선생님께서도 자산 규모가 절대 작으신 게 아니에요. 한미반도체 알테오젠을 매매하실 기준이시라고 한다면 VVIP 방으로 오세요. 자산 규모가 뭐 도저히 안 된다 하시면 오시라고 말씀 못 드리죠. 이제 지금 그 한미반도체하고 알테오젠에서 손실이 있다 보니까 지금 14%가 맞나요? 14% 정도 손실이 있으시네요. 14% 손실이시면은 그 금액이면은 뭐 VVIP 넘어오고도 남아요. 물론 VVIP 넘어오신다고 해서 이 손실이 무조건적으로 축소가 되거나 수익이 무조건 나온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한미반도체 알테오젠의 기준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VVIP 방에서 같이 움직이시는 게 낫고 그다음에 요번 강연에 오시면은 신규 가입, 연장 가입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조금씩 드린다 그랬어요. 응? 이번 강연에는 보통 때 2월, 4월, 8월하고 강연회 하고는 다르니까 결론적으로 VVIP로 넘어오시고 그다음에 강연에 오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를 말씀을 하세요. 성향에 따라서 전략은 다를 거 아닙니까? 나는 조금 여유롭게 그냥 변동성 매매는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 수익 뭐 에코프로에서 14배 나봐야 그거 잘 뭐 유지되겠어. 또 똑같은 종목 들어가서 결국은 지금 2차전지 낙폭과대로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다가 오히려 손실 나겠지. 나 그거 몇 번 겪었어. 나 그런 매매 안 할 거야. 그러신 분들의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의 포트가 만약에 좀 구성돼 있으시다. 연초부터 연말부터 그럼 그분들께서는 지금의 그 세 종목의 손익 뭐 25% 수익 수준의 손익 만족해 하실 수 있죠. 거기에 시장이 2,440이야. 야 이거 3,000 가면은 초대박인데 그렇게 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나는 매매가 원활해. 눈에 뻔히 보이는 기준에서 왜 이렇게 대처해야 돼? 라는 기준. 어? 에코프로를 82만 원 찍고 50만 원 깨지고 내려갔을 때 이거 거래 없으면 죽습니다. 다만 거래를 실어준다면 돌릴 때 편입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3월 23일 날 40만 원 찍고 돌려가지고 45만 원으로 끝났죠. 그때 고점이 5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하루에 20%가 왔다 갔다 했어요. 시가총액이 10조짜리가 하루에 변동률이 50에서 40까지 10만 원이면은 얼마 20%가 왔다 갔다 했죠. 그런 흐름 속에서 40만 원일 때 목표 주가를 70만 원대를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82만 원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의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라면 또 그 변동성의 기준. 나 하이닉스보다는 한미반도체 상한가 가고 20%씩 올라오면 나 이런 수익이 좋아. 밀릴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밀릴 때 막 쿡쿡 밀리잖아요. 하루에 10%씩 막.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쪽의 기준을 잡을지에 대해서 요번 강연의 기준에서는 개별적으로 이 종목이 좋아요, 이거 사세요는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1대 다수의 기준에서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꼭 VIP, VVIP 그거 그 방을 떠나서 이런 매매를 하신다면 그리고 자산 규모가 적지 않으신 규모시라면 VVIP 방으로 오셔서 그때그때 질문 주시고 싶을 때 질문 주시고 그에 맞는 대처 기준 전략 잡으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레인보우 보면은 지금 뭐 현재 기준에서는 속이 많이 쓰린 상태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월 24일부터 전체적인 매도를 했잖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정확히 24일부터잖아요. 그죠? 그때 정확히 우리의 주력이었던 포스코 퓨처엠이 53만 원.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한 거고 이게 한나절 한나절 반 만에. 그러니까 25, 26. 요 기준에 바로 그냥 어떻게 됐어요? 바로 7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서 24일 날은 너무너무 행복해 했었는데 야 이게 뭐지라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조금씩은 차이가 있죠. 그날 차익 실현하신 분, 그 다음날 하신 분, 그 다음날 하신 분. 왜냐하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퓨처엠이 평상시에는 우리가 15%까지는 가지고 가는 입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15% 이상이 됐을 때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고 근데 그날은 13%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변동률이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리 기준 잡은 거죠. 그럼 정확히 24일 날 정리하신 분, 빠르게 매매하신 분들은 25일 날 또 따라붙어 실 수 있었던 거고 26일의 꼬리에서는 대부분 다 정리하신 거고 그다음에 27일은 뭐 지옥이었죠. 지옥. 응? 27일 같은 경우에 포스코 퓨처엠이 27일 날 7월 27일 날 장중 저점이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왔었는데 27일 날 종가가 어찌됐건 48만 6천 원. 우리가 53만 원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53만 원에 공식적으로 팔고 그날 안 파신 분들은 이날 파신 거고 여기서도 안 파신 분들은 요 반등 나올 때 좀 파세요라는 말씀을 2차 전지에 끝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범위를 우리가 본 게 뭐예요? 포스코 DX죠. DX 부분을 8월 31일 날 이제 5만 6천 원에 다 정리를 끝냈고 거기서부터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사실상 이렇게 조금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피해가고 그러고 나서 요날 그 포스코 DX에 집중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검색에 계속 하루 종일 떠 있었죠. 이건 이날 상한가 가는 날이라서 계속 올라가면서도 계속 떠 있었단 말이에요. 1시 방송에서도 그죠? 그리고 상한가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9월 1일 날 집중할 때 9월 1일 날은 하나 마이크론이 뜨고 4% 뜨고 상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그 검색기 활용 전략 부분도 지금은 거래가 없잖아요. 금요일날 거래대금 코스닥 5조 수준인데 거래대금이 없는데 이때만 해도 10조 이상이었단 말이죠. 이때만 해도 응? 이때만 해도 10조 이상이었을걸요. 한번 볼까요? 이 8월 말 9월 초
뭐 시장에 거래 대금이 있어야 뭐가 되겠죠. 그래서 8월 말 9월 초 기준에 이때 당겨 보시면 뭐 유가증권 시장이 10조가 채 안 되는 흐름이었고, 그 와중에 상한가가 코스닥에서 나와준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루닛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8월 달치 보시면 8월 말 9월 초 기준에 이게 10조거든요. 아까 유가증권 시장이고, 그렇게 해서 코스닥 쪽의 기준은 10조가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금요일 기준은 5조예요. 그러니까 그 거래 대금의 기준도 좀 설정을 해서 놓고 보셔야 돼요. 거래 대금이 있어야 뭐 변동성 종목이 나오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거래 대금이 형성되고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위치,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도 이렇게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위치, 그런 위치에서는 이게 다 설정이 돼서 나옵니다. 지금 뭐 사실상 8월 말 9월 초에 저 상한가 이후에 두산도 떴었죠. 두산도 떴었고, 카나리아 바이오도 떴었고, 지금 두산, 그리고 지금 방금 올려준 기준도 두산하고, 여기에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를 제가 넣어놨을 텐데, 그게 빠졌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를 해달라고 하면 빨리빨리 좀 해주셔야지. 다른 거 하시다가도 녹화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다시 끄집어낼게. 카나리아 바이오까지 끄집어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8월 말 9월 초 기준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쭉 종목들이 안 나왔어요. 거래대금도 없고 안 나오고, 뭐 사실 뭐 두산이 포착이 됐지만 순간적으로 세게 뭐 치고 올라갔고, 어찌 됐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11일 두산,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9월 27일 날 9.05, 쉽지는 않아요, 따라붙는다는 게.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벌써 이미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거래가 터져야만 변동률이 나온다는 거고, 변동률이 터졌다는 거는 그래야만 거래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하이닉스가 12만 3천 원 공방인데 이 정도 기준이면 2차 문자를 내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시초가 부분이 하이닉스 기준이 12만 8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12만 3천 2,800원. 그러니까 지금은 12만 3천 원에 프로그램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다른 쪽을 기준 잡지 않고 5% 추가, 20% 편입, 이렇게 해서 문자 발송을 일단 한 번 더 합니다. 해드리고 나머지 마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채팅방에 올려드렸고요. 수급은 지금 38만 5천 주까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재참호 눌리면 12만 3천 원 공방에서는 추가 편입으로 기준을 잡아 되찬다. 그렇게 설정하면 되겠어요. 문자는 오늘 뭐 종목 하나 나간 거예요. 지금 하이닉스 하나. 그렇게 하시고 압축하시고, 뭐 어차피 신규 가입자가 있어서 뭐 이것도 사시고 저것도 사시면서 포트 구성하세요,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알테오젠이나 한미반도체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고 가지고 있고 전략을 꾸려야 되는 종목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검색기에 대해서 한동안 뭐 검색기 활용도가 낮아진 상태인데 거래 대금이 둔화돼서 거기에서도 몇몇 종목 잡아내서 매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거래 대금이 없는데 뭐 오늘 볼까요? 오늘도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나요? 금요일날 그나마 이제 그 한올바이오 파마, 유한양행 이런 쪽에 좀 나온 거고, 오늘도 뭐 한올바이오 파마,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제 현대 로템은 상황에 따라서 다시금 돌려놓고 이제 꺾이면 공식적으로 이제 비중을 조절해 드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좀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같이 들여다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이거를 다 쫓아서요의 기준점이 아니라
이걸 쫓아하세요의 기준점이 아니라 일단은 활용하실 수 있는 그 방법도 배우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MTS 버전에서 그때그때 캡처를 해서 제가 올려드리는데, MTS 버전 뭐 그때그때 필요하실 때 이제 활용해서 보시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HTS 버전은 차트를 보실 수 있고, 알람 신호를 넣어놓으면은 진입, 재진입,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LIJ 넥선 같은 경우에도 띵동 띵동 움직임. 그럼 요거를 왜 매수 사인을 안 넣냐라고 했을 때, 거래 대금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되지가 않아요. 오늘 하루에 그냥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뭐 단기 변동성으로 한 번씩 들어갔다가 좀 짧게 자르고 나 1, 2% 수익 났어, 아니야 나 손절할래, 뭐 이런 기준이 잡혀서 들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LG화학도 오늘 매수 사인 나왔군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매매 사인을 드릴 때에는 그나마도 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전처럼 누적 수급이 조금이라도 형성돼 있거나 이런 기준이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하이닉스도 사실은 어찌 따지면 단타 못 치겠어요? 12만 4천 원을 일단은 못 넘겼으니까 12만 뭐 예를 들어서 12만 9천 원, 8천 원에 정리. 그리고 12만 3천 원 초반에 편입. 0.5% 세금 떼고. 그러니까 원래는 매매가 진짜 원활하고 자산 규모가 굉장히 크다. 내가 뭐 예를 들어 한 100억 정도 운영하는데 100억에 대해서 나는 단타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단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종목이 사실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 아니라 10억 들어가는 것도 쉽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예를 든다면 주식 선물을, 그래서 조금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주식 선물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CFD를 활용하시는 경우가 좀 있었죠.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 잠깐 보고 다시 넘어갈 건데, 거래대금 상위 종목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 떠 있구나. 죄송합니다. 지금 프로그램 쪽의 최상위는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의 지금 프로그램 쪽 매수가 강력하게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SDI 쪽의 매수가 좀 많네요.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현대로템이 지금 수급이 바뀌었나요? 한번 볼까요? 조금 줄어든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다시금 꺾이면 차익 실현 범위도 좀 고민을 해보고, 혹은 이스라엘 관련된 그 이슈 범위에 계속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을 줄지 기술적으로 좀 이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번에 기회를 봐서 적절하게 잘 좀 빠져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지금 쭉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마음이 편하다면은 그냥 뭐 단타치로 들어가죠. 뭐 우리 종목 지금 대박 나고 있는데 뭐 요 정도는 들어가죠. 그렇게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초전저대 관련해서 이제 테마가 뭐 형성되고 뭐 좀 돌려주고 순환성이 와 있고 다 떠나서 이거를 당일의 기준에 잡아드리기가, 종가 기준은 지금 다 양봉이잖아요. 꼬리가 제한적인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일반인들이 매매가 원활치 않으신 분들이 많이 속게 되는데, 마케팅을 그렇게 하니까 대박이에요, 양봉 나왔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정확히 보시면 언제부터인가 9월 27일? 오케이. 여기서부터 움직임이 나올 때 10분봉? 10분봉으로 볼까요? 그리고 이평선 정신없으니까 좀 빼놓을게요. 변동률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얘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27일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치고, 여기서도 변동률이 작지는 않을 겁니다. 42,000원에서 한 번씩 훅 미끄러졌던 부분이 여자락에서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38,000원, 42,000원, 4,000원, 10% 정도.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얼마예요? 51,000원에서부터 46,000원, 또 10%. 그러니까 이 변동률들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밀리고도 돌려서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렇게 이제 착시 현상이 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견딜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걸 견디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중에 안 무너졌네, 돌렸네, 다시 고점 넘기네, 이런 매매가 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 매매를 할 수 있고, 우리도 지금 주력주 다 냅두고 얘만 쳐다볼 수 없으니 개별 기준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검색기에 떠 있을 때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처하시는 방법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체가 같이 봐야 되는데 IMT를 우리가 계속 음봉으로 밀려 내려온 거죠. 갭상승이 이미 나온 거고.
기관들 해먹으라고 해주는 제도뿐이 더 되냐고 이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얘도 못 들어가요. 에코프로 바닥이라고 들어갈 거예요? 그런 매매하지 말자 그랬죠. 거래대금이 4조가 터지던 애가 850억입니다. 오늘 마감 때까지 지금 우리 계산 방식대로라면 10시니까 지금 30% 거래가 터졌다고 치고 900억 터졌다고 치면 많이 터지면 3천억? 10분의 1 토막 나 있는 거 거래대금이 어떻게 들어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는 단기과일 지정 예고기 때문에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얘가 뭐 수급도 좋고 유리한데 단기과일 지정 예고라서 못 들어갑니다 라고 했을 때 검색기에 떠 있었기 때문에 개별 매매하실 수 있죠. 그죠?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금요일날 그 캡처 떠놓은 거 있으십니까? 금요일날 캡처 떠놓은 거 가격 그거 하고 금요일날 차트가 있었으면 차트, 없었으면 오늘 기준에서 한올바이오파마 금요일날 거 저점 그 가격 뜬 거 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밑에 있는 이제 수십 종목을 같이 놓고 봅니다. 이 개념이 아니고 종목이 없을 때 저기서 한 번씩 이제 그 같이 들여다보는 거고요. 그리고 종목이 탈퇴됐을 때 복귀 교육하려고 잡아놓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거래대금이 지금 1,000억 수준입니다. 거래대금 최상위 순위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단기과일 지정 예고니까 시장 조치 들어가는 건 우리가 안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성델타테크와 한올바이오 파마인데 이 두 종목의 경우는 뭐 개별 성향의 기준 그런 식으로뿐이 못 본다는 거예요. 한 싹은 들어갈 수 없죠. 1,600억짜리 뭐 시장이 아주 좋다면은, 우리가 아주 수익이 좋다면은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개파락 이후에 여기서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냅둬 보자. 지가 알아서 조금씩 돌리겠다. 근데 몇 명이나 얼마큼 들어갈 수 있냐고. 나머지 부분이 그나마 오늘 기준에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해서 방산주들을 일부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뭐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거래대금이 지금 600억이란 말이에요. 마감 때까지 더 터져줘야 돼. 이슈 범위에 비해서 거래가 제한적인 거고 프로그램 수급도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현대 로템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도 일부는 뭐 정리 기준도 설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현대 로템의 기준에. 그리고 신규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더 검증하고 들어가자. 왜? 이스라엘 어제 다 야간에 해드렸잖아. 오늘 지금 영상 오늘 지금 이스라엘 관련해서 어제 야간 교육 영상 올라가고 있나요? 그렇게 해서 하나 전체 묶어서가 아니라 두 개로 나눠줬어요. 그 두 개로 나눠준 거 따로따로. 그 다음에 증시 영향하고 거기에 이제 종목군 영향하고도 봐야죠. 뭐 두 가지 틈틈이 나오는 대로 올려주시고 당분간 계속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우리 입장에서는 주력주의 기준에 하이닉스의 흐름, 여기서 수급이 좀 더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는 흐름, 그다음 변동성 매매에서는 제발 좀 우리가 아는 종목 위주에서 좀 떠줘라. 근데 지금 사실 떠줄 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아는 종목에서는. 그나마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가 움직이니까 알테오젠의 흐름도 같이 좀 움직임을 주기를 그러려면 수급이 전화해 볼 수도 없고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제 짧게 녹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길어져 버렸어요. 알테오젠하고 뭐 한미반도체 두 종목이니까. 근데 이제 또 실시간으로 질문이 올라왔으니까 옥돌정 선생님 성일 하이텍 들여다보면, 난 거래가 터져 있었다면은 지금 다시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거래가 너무 없었죠. 17,000 정도. 그거는 뭐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주력주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의 흐름을 좀 해석을 해보자. 그리고 너무 그렇게 흥분할 필요는 없죠. 어찌됐건 이스라엘 문제가 시장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제가 분명히 자신감을 들이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폭등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는 거고. 그래서 좀 차분차분 놓고 보셔야 되고, 니케이가 지금 오히려 2.2%의 폭등이 나와 있어요. 2.2% 폭등. 월요일날 휴장했잖아요. 체육의 날로.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날 미국 이틀 연속의 강세에 니케이는 2% 폭등. 우리도 1.19 폭등인데 뭐 하이닉스가 더 고점을 못 넘겨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전일 대비 2.3입니다.
삼성전자 1.97이에요. 삼성전기, LG전자 오늘 고맙고 LG화학이 좀 주춤하긴 했지만 일단 어찌됐든 51만 원 공방까지 그 또 넘치는 공방까지 있었죠. 그 기준 이후에 나머지 부분을 좀 놓고 보자. 그래서 결론은 그 알테오젠 절반 이상 정리하셔서 주력주 기준을 먼저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잖아요. 이제 14일이에요. 이 영상 그 보내드리면서 말씀드릴 것도 지금 코난투 선생님은 연장을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연장을 한 달 연장하셨어요. 저라면 그럴 바에는 이번 기준에 당연히 오세요. 뭐 지역이 멋이건 그거는 뭐 제주도여도 뭐 지금 제주도이시다 할지라도 비행기 타고라도 오세요. 오셔서 전략 부분을 투자 성향 서로 의논해 보고 나는 이런 성향이에요 했을 때 그 투자 그 성향에 맞게끔 전략을 꾸리자고요. 전략을 꾸려가지고 이런 성향이시라면은 그리고 또 실제 매매가 되는지를 제가 직접 들어보고 그러시다면은 그러면 이번 그 2,400포인트 이제 일어서는 그 시점에서 주력주 일부 채워놓고 나머지 변동성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에 그날 다 현금화하는 걸로. 주력주 채워놓고 나머지 변동성 매매할 수 있는 거 그날 현금화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매매 사인을 강도 있게 드릴 수 있는 날이 있고 드리지 못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사인을 강도 있게 드릴 수 있는 날이 형성이 된다면 그 매매 사인에 맞게 들어가서 실패가 되더라도 현금화. 이거 내일 냅두면은 뭐 올라가겠지. 오늘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일이면 내일 또 나와 종목은. 금요일 날은 한올바이오파마, 유한양행, 뭐 알테오젠 잠깐 들어왔다 나가고 신성 델타테크가 나왔는데 금요일 날 신성 델타테크 나왔어요. 그죠? 금요일 날 거 신성 델타테크, 한올바이오파마 합성해가지고 활용하세요. 2개. 오늘은 오늘대로 또 나와요. 뭐가? 오늘도 신성 델타테크, 한올바이오파마. 근데 우리하고는 안 맞으니까 매수에 못 나가고. 거기에 뭐 오늘 기준에 현대로템도 나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나와. 오히려 현대로템 비중을 조금 상황에 따라서는 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수세는 신규로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갈 수도 있지. 왜 못 들어가? 검색기에 뜨고 거래가 수반되고 강세를 띄는데. 그 기준에 하여간에 뭐 강연에 오셔서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비중도 우선순위가 하이닉스 쪽의 기준을 먼저 잡고 변동률이 이쪽이 크다 할지라도 변동률이 크다라는 기준은 개장 초부터 해서 얘가 거래가 터질 때 1조씩 터졌어요. 1조. 그럼 얼마야? 2천만 주씩 막 터져야 되는 거예요. 1조 한번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1조 가까이 터졌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한번 볼게요. 거래대금. 이때가 언제? 1조 터졌죠. 맞아. 제 기억이 맞아. 1조. 1조씩 터지는 종목이에요. 지금 거래대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상한가를 기대를 못하는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나올 때 사실은 집중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물론 냅뒀더니 이렇게 올라가더라.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난 그냥 계속 가지고 갈래. 그거는 그렇게까지 권해드리지 않고 그거는 비중을 좀 조절하자는 거예요. 하이닉스를 채워놓고 얘를 채우자.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지금의 전략 기준은 오늘 당장 또 내일 당장의 기준에서 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얘가 더 가벼우니까. 그렇더라도 그 100m 달리기에서 100m 꼬링하는 지점에 있어서의 흐름은 결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보다 결코 늦다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한미반도체 절반 이상을 정리해서 하이닉스로, 한미반도체 절반 이상을 정리해서 하이닉스로,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유지하면서 IT 비중이 어차피 우리가 50% 전후 그 이상으로 설정을 한 거니까 지금 한미반도체 48%라면은 하이닉스의 절반 이렇게 옮겨놓고 한미반도체 보다가 한미반도체에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또 일부 정리를 해서 LG전자, 삼성전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테오젠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왕이면 한올바이오파마의 움직임처럼 그 심리적인 연동폭이 좀 나와주고 자체적인 흐름이 좀 나와주고 이슈가 하나 좀 불거주고. 근데 그거는 막연히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 정리해서 현대차가 됐든 주력주 기준 혹은 현금의 기준이 됐든. 그러니까 딱 3일만 참으세요. 오늘 이외에 목요일, 금요일 참으셔서 토요일 날 오셔서 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은 전체 포트를 구성을 하겠죠 우리가. 2월달 강연회 때 에코프로였어요. 농담이 아니라 2월달 강연회 때 에코프로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2차 전지였죠. 50% 이상 채웁니다라고.
4월달 4월 1일날 강연회 때 뭐였어요? 농담이 아니라 3월 23일날 에코프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에코프로 설명 안 했겠어요?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설명 안 했겠습니까? 4월 1일날 분명히 했어요. 지금 방 안에 계신 분들이 그 강연에 오셨던 분들인데 8월달에 어떻게 했어요? 8월 5일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설명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예요? 2차 전지 기준에서는 더 이상 안 본다.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남는 거죠. 2차 전지 더 이상 안 본다. 그때 2차 전지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다 오시라고 했는데 안 오셨어. 왜? 오시면 윤정부가 답하려고 그럴까 봐 안 오셨단 말이에요. 응? 포트폴리오 받아서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악을 쓰고 2차 전지를 8월 5일 날에 끝났습니다 얘기를 해도 그때도 못 파시고 계속 못 파시고 결국은 그때 포스코 DX하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만약에 극대형주를 본다면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을 했지만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세였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군에 설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DX를 선택을 해서 공략을 해서 8월 말에 최소 50%에서 70% 이상의 수익을 보고 나온 거죠. 3만 원 초반에부터 해서 5만 6천 원까지. 그러니까 그 강연의 부분이 이제 3일 뭐 이틀 남은 거예요. 전화 드렸는데 몇몇 분들은 갈등을 하신 분들이 계셨고 갈등을 하실 그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다시금 전화 다 드릴 거예요.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준비하고 있다. 점심시간 넘어서든 지금도 상관없어요. 지금 또 돌리세요. 아 전화 안 받아야 하지 마시고 전화 안 받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거 내가 좀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죠. 정리됐죠? 알테오젠하고 한미반도체 그래 정리해 드렸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 연장을 이번에 하셨단 말이에요. 이번에 연장을 그것도 이제 한 달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시지 마시고 오셔서 VVIP 방으로 옮겨 오시고 거기서 혜택을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듣고 이해하시는 게 옳은 거지 뭐 동영상을 녹화된 거를 보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녹화된 걸 보시는 게. 그래서 전략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이런 종목 잡아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에 거래 대금이 터지면 24일 날 우리가 차익 실현했지만 25일 날 또 뜹니다. 사실 포스코 퓨처엠 어지간하면 따라붙으려고 그랬는데 공식적으로 매도 사인을 냈으니까.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아니 세상에 갭 상승이 6%인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좀 속된 표현으로 미친 장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퓨처엠 53만 원 매도 사인 냈지만 차익 실현하신 분도 계시고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왜? 직장 다니시는데 보니까 양봉이고 13% 올라오고 12% 올라와 있는데 고점 대비 1, 2% 밀렸다고 2, 3% 밀렸다고 차익 실현해? 장중에 물론 5%까지 밀렸어요. 근데 그때 딱 밀릴 때 딱 쳐다보고 계시다 그때 차익 실현해? 그건 아니잖아 또. 어찌됐든 그 이후에 뭐 이틀 정도 기준에서 그러니까 7월 25일 13시에도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하십니까? 그리고 13시 기준에 에코프로 BM이 4.33 42만 2천 원. 이거 41만 원에 떴거든요. 매수할 수 있다고 그랬어 분명히. 이게 종목 검색인 거예요. 응? 윤정도는 여기서 25일 날 문자 사인을 안 드려도 검색기에서는 매수 사인 나와요. 윤정도는 한올바이오파마 단기과일 지정 예고라서 안 드려도 매수 사인 나옵니다. 신성델타테크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변동도 크고 펀더멘탈도 검증받아야 되니까 매수 사인 안 드려도 매수 사인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론은 에코프로 BM에 41만 원대 나왔는데 여기서 뭐 42만 원이라고 치고 이게 이날 종가가요 4%가 아니라 19.99로 올라가고 끝나요. 이게 에코프로는 아시죠? 응? 에코프로는 154만 원까지 찍은 거 153만 원. 그렇게 해서 이날 에코프로 BM이 19.90 40 얼마까지 올랐더라 하여간에. 그리고 그 다음날이 중요하죠. 그 다음날 또 떠요 사실. 다음날 또 뜹니다. 또 뜨고 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57만 4천 원? 57만 4천 원?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56조까지 올라옵니다. 9,700만 주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시예요. 이때는 이제 우리 방이 패닉인 거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에 차익 실현합시다라고 상한가에 차익 실현 해버렸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갭상승, 그 다음날 또 상한가 93,700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한나절, 그러니까 25일 날 패닉, 26일 날 1시까지 패닉. 근데 1시 지나고 나서 1시 15분부터 상한가 풀리고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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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락. 근데 이 매도 사인 나온 게 요 자락이란 말이에요. 이때도 뭐 우리가 다 보는 업종이고 우리의 종목이니까 악을 쓰고 차익 실현하십시오. 방송에서 지금 정리 못하시면 안 됩니다. 전량 정리하십시오.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터지고 꺾였습니다. 이거는 수십 년 동안의 약속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의 바닥이든 고점이든 대량 거래 터지고 무너진 거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날 장중 낙폭이 더 컸는데 종가 기준이 요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27일 날 아시죠?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27일 날 같은 경우 40만 원이 이탈됐었고, 에코프로가 100만 원이 이탈됐었고, 153만 원 찍고, 포스코 퓨처엠이 이때 50만 원 이탈돼서 48만 원? 그렇게 이탈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틀 반등. 그러니까 요 매도 사인이 검색기의 기준에 모바일 버전에서는 안 나오는 거고, HTS 버전에서는 탈퇴 신호가 이렇게 나와서 등락률이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요 기준, 그리고 자동 매도의 요 기준, 네 가지 수식이 있고 자동 매매 기준점이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날 정리를 못 하신 분들도 자동 매도를 통해서 정리가 되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27일 날은 아예 뜨지가 않잖아요. 음봉이었고. 그럼 그때 전량 정리. 또 혹은 28일, 31일 반등이 오서 정리. 그러니까 검색기 기능 활용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이게 2월의 포트입니다. 정확하게. 2월 달입니다. 2월 달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에코프로의 기준 2월 달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1월 달에 포스코 퓨처엠이 주력이고, 에코프로의 기준이 2월 1일부터 해서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 2월 7일 그때부터 거래가 터진 거예요. 에코프로가 11만 원 수준에서 30만 원 수준까지. 그 에코프로가 거래대금이 이제 1조를 넘긴 거는 2월이 아닙니다. 200% 올라올 때 2월이 아니고 3월 달에 거래대금이 터진 거예요. 1조 이상의 거래대금. 에코프로 BM도. 결론적으로 요 수익 범위가 1월 31일 대비해서 8월 21일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7월 달에 우리는 다 정리 끝난 거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만약에 갖고 있었다는 기준의 전제하에서 140만 원대, 포스코 퓨처엠은 공식적으로 53만 원 매도, 그리고 꾸준하게 유지가 됐었다면은 고점에서 정리된 부분이 65만 원, 67만 원 수준. 주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나서의 그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때는 2차 전지가 50% 전후, 지금은 IT가 50% 전후 그 이상. 그 부분을 강연에 오셔서 함께 진행을 하시고 대처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연의 부분, 홈페이지 또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놓고 보시죠.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니까 이스라엘 관련된 어제 이제 야간 방송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최근 영상 올리면은 이게 또 뜰 텐데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어찌됐든 여기서 홈페이지 누르시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의 기준, 그리고 오셔야 돼요. 어떻게든 찾아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그 인원 명단 다 수정해 주세요. 오전 중으로 9시 개장 초부터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두 분 다? 위에 거. 자, 가격을 넣으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디너 식사 가격도. 그래야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아 그렇구나 하고. 식대는 23만 원입니다. 식대 23만 원 식사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건배주하고 건배주 돈페리뇽 노제하고, 그다음에 킹조제하고
그리고 그 밖에 뭐 이태리 맥주하고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놨어요. 하여간에 가급적이면 VIP 방에 계신 분들 VVIP 방으로 넘어오시고 실시간으로 대처하시고,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윤 정도는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지 못한다, 전체 기준에서. 근데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라면은 저러한 진입 재진입 편입 설정된 이후에 5%대 강세 이런 수익 범위들. 근데 그게 이제부터 거래대금이 터지겠죠. 이제부터 거래대금이 이제 터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래대금이 터질 때의 기준에서 그 기준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설정해서 전략을 꾸려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이번 교육에 다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 S 쪽에는 안 뜹니다. 지금 V 쪽에만 뜨고 있고요. 저는 이거를 끕니다. 끄고 1300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수식이 이제 조금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1300 기준에서 플레이 누르고, 지금 현대로템도 포함이 돼 있어요. 거래대금 부분이 우리에 이제 조금 못 미치죠. 540억이면은 시장이 지금 거래대금이 낮아져서 이 정도 거래도 이제 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거래대금은 뭐 신성 델타테크처럼 저런 거래대금을 원하는 겁니다. 자, 하여간 뭐 굉장히 길게 녹화가 됐는데 올려드리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코난토 선생님이 또 연장을 안 하시고 뭐 그런 상황이 모를까. 요번에 연장하신 거거든. 요번에 지난주에 연장하신 거죠. 연장하시고 그 포트폴리오 주시고, 그리고 자산 규모가 작지 않고, 그렇다면은 강연에 오셔서 14일 날 오셔서 16일 월요일 날 매매를 하셨을 때 강연의 비용 이상, 그리고 이동한 거 이상이 뽑힐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강연에 오시고 VVIP 방으로 넘어오시고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